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데, 약간 떨립니다. 네. 저는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삶의 대화를 기획하여 대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리브스토리즈 최은영입니다. 네. 리브스토리즈 유튜브 채널 속의 채널 하어밭 시작을 합니다. 하어밭, how about. 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여러 제안들을 쏟아낼 예정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좀 해보는 시간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저 혼자가 아니고 옆에 든든히 받쳐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장소도 제공을 해주신 카페 하스카 사장님이시자 또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장효선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선입니다. 네. 저는 문화기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논현역 근방에 카페 하스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전부터 엄마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엄마들과 함께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효선님께서 내신 책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네, 2권이 벌써 나왔어요. 올해 한 해 지금 다 끝나기도 전에 2권이 벌써 나와버렸다는 거지. 공저책이라 같이 네. 할 수 있어서 2권이 네. 나올 수 있었고 2월에 시작해서 4월에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제가 기획을 하고 엄마들을 모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책을 써서 지난주에 별별 수다라는 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분이 딱 어떠세요? 책이 나왔어요. 글에 대한 되게 자신감이 없던 사람인데 두 번째 글을 쓰고 두 번째에 비로소 내가 책을 하나 인쇄까지 제작을 마무리했구나. 1인 독립 출판사처럼 제작자가 됐구나. 이거에 대한 성취감이 좀 컸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스스로를 막 칭찬하면서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그 책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 정보란에 잘 명시해 둘 터이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많이 좀 사주시길 바라며 그 책 속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0월 초에 두 번째 같이 책 쓰기 프로젝트 2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참여해 주셔도 돼요. 모집 공지글도 아울러 같이 첨부해 놓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자로 이제 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만났어. 네. 만나가지고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급격하게 친해졌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약간 문화적인 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굉장히 다 있다. 그래서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기 은영님께서는 욕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금 하는 활동이 엄마들의 행복에 대한 주제인데 그 행복 자체가 자신을 좀 알아가는 과정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알아야지만 그 행복도 이미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에 욕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단계적으로 점을 찍은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라인 안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통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솔한 성격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얘기도 많이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작업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툭 털어놓고 또 아무 때나 또 카톡으로 저 이런 거 해요. 같이 할래요? 그랬는데 막 손잡아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감동적이어서 말을 이길 수가 없네. 네.
짠! 자, 제가 리브 스토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사업 회사 이름이고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브, 살다, 스토리즈, 이야기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욕구를 기반한 이제 스토리를 많이 전개해 나갈 것이고 뭐 제 이야기만 떠들겠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그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실천을 좀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발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살고 그래서 이야기 살다 이런 뜻에서 리브 스토리즈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었고 그 제가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꺼내 보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시작점 어떤 중심 그런 것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해도 그 지겹지 않은 얘기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게 너무 지금 사회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었고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제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력 공백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드라마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일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하고 잠들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살짝 하고 싶다는 거고 제가 그 경력 공백이라는 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저 딴에는 참 일을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좀 먹기까지 또 이왕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속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이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올 때 그 내 과제, 내 역할, 내 책임을 어떤 땐 좀 미뤄둘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쳐내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다 쌓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좀 쳐낼 수 있는 명분이 뭐지라고 했을 때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막 골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 또 실현의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그건 지금 생각을 하고 결국 귀결된 게 내 욕구였어요. 근데 욕구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재능 쪽 있잖아요. 나 이거 할 때 진짜 신나고 살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능에 제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이 손으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뭘 딱 만들어냈어 눈앞에 살 것 같다. 내가 진짜 내 손 끝에서 이런 게 탄생했구나 하면서 또 살 것 같다. 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봉사를 했어.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편안해지는 걸 봤어. 그런 사회적인 미션을 해 나가면서 또 살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초적인 그런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구는 복합적이다. 뭐 그 조금 뭐 딱딱한 말로 표현하자면 조금 사회적인 실현 욕구? 뭐 그런 거? 그다음 내가 뭐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뿅 튀어나오면은 그걸로 또 딴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되고, 그거 뭐 좀 더 즐겁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소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어떤 욕구를 토대로 좀 이렇게 엄마의 행복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냥 어려서부터 20대 또 결혼하고 지금도 저는 조금 남들이랑 약간 다른 삶을 사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너무 많아서 항상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글을 약간 못 쓴다는 그런 이렇게 부담감이 컸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래 해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처음 1학년이 되고 그 교실을 갔을 때 30년 전과 후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실과 내 아들이 사용하는 교실. 앞으로 미래에 30년도 똑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저는 과거에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뭐 했나? 어떤 거를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아이들에게 건네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닥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 20대 한참 일할 때보다. 그래서
내 행복이 어디 갔지? 이거를 계속 찾다가 자기 개발을 한 3년 전에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고 아이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제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페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그 갈증, 행복해지고 싶은 어떤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시작했죠. 근데 나는 그 시작을 했다는 거에 나 너무 좀 짜릿한 게 그렇게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근데 그 뭔가 있었나요? 그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뭐죠? 그거는 못하게 하는 힘이 제 옆에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존재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최근 1년 넘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내 삶의 원동력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약간 추진력이 있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원동력과 추진력과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박수. 그게 지금 저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오롯이 하는 프로젝트는 저 처음이에요. 네.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수님의 도움을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저도 로이님이 필요합니다. 은영님이. 저는 제가 왜 욕구 하는데도 너무 원수적으로 느껴지고 뭐 그럴까봐 제가 구체적인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내 시작점이 어딘지 늘 정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대학 때였어요. 그 이른바 그때가 1997년도 겨울이었네요. 그때 이제 그 교내에서 어떤 그 문화 기획을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약간 페미니즘 성향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 행사였는데, 그걸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성 멤버들로만 이제 밴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보컬을 약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무대나 약속된 시간 그런 것들을 공지하고 했던 공연이 아니라 새벽에 7시에 나가가지고 준비를 이제 했어. 준비를 어디 했느냐? 저희 학교가 이제 교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대로변이 이렇게 좌우로 쫙 펼쳐져 있고 큰 건널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우들이 이렇게 확 와요. 등교할 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짜요?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인가? 그때부터 공연했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막 하는 거죠.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거 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때. 근데 내가 왜 짜릿했느냐면은 그거랑 너무 온전히 공명하고 있는 거야. 그 메시지랑.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주체로서 또 나와 똑같은 다른 주체로서 이 문제를 조금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고, 같이 우리가 일단 놀고 또 뭐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막 이런 막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 메시지가 저한테 장착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뭐 대본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너무 짜릿했던 거지.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뭐 학생회관 앞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문화적인 기획으로 뭘 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품고 있었으나 이상하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진행해 올 때 늘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코디네이션하고 운영하고 뭐 그냥 뭐 실무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뭐 일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좀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좀 불만이 늘 한켠에 있긴 있었고, 난 지금에서 이제 내가 노래 이렇게 즐겁게 잘 뭐 그렇게 썩 많이 잘 부르진 않지만 누구랑 같이 즐겁게 놀 정도는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뭐 MC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이끌고 같이 놀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놓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너무 늦은 나이에 늦었을 때가 매우 늦었지만 또 시작할 나이죠. 또 네.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경험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고 제가 사이사이에 그냥 사이드로 조금씩 했던 것도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한 번씩 했었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결국 내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효선님도 조금 어떤 과거에 좀 이렇게 한탕 크게 땡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저는 솔직히 많아요. 20대 때. 네.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더 우울에 빠졌던 이유는 과거에 너무 그렇게 살다가 너무 대비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제 현실에 많이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은영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 20대 중후반에 오랫동안 이제 살던 그 동네에 아파트를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걸어 다니고 대학교 분교가 청담동에 있었어요. 디자인 분교가. 그래서 거기도 걸어 다니고 또 회사도 논현동에 있어 또 걸어 다니고 제가 굉장히 많이 뭐 20년 넘게 걸어 다녔었는데 그 항상 걷는 그 길에 다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좀 비싸거든요. 그 동네가. 그치. 근데 너무 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20년 넘게 걷던 그 길이 시각적으로 너무 건조한. 이제 물론 20대 그 대학교 때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외국은 왜 이렇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는데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내 동네도 변화를 못 시키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짜릿하다. 그 사회적인 미션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네. 그러니까 약간 어려서부터 그냥 사명감 같은 게 조금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교육받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처에 이제 까사미야 대표님이 그분도 이제 압구정 쪽에서 처음 샵을 열고 거기에 큰 사업까지 그 당시에 짓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물론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아트 프로젝트를 공공미술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아파트 한 동네 한 70, 8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90% 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후배들이랑 같이. 세상에. 근데 결과물은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약간 너무 스며들어서 잔잔하게 결과물이 보여져서 제가 그리던 어떤 결과물은 아니었는데 시도 자체에 저는 굉장히 많이 의미를 두는 프로젝트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로 연계가 돼서 좋게 풀리긴 했는데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내가 디자인 공부했는데 내 주변 하나 못 바꿔? 내가 엄마가 됐는데 아이를 이렇게 그냥 이 환경을 키워야 돼? 이런 욕구가 있어요.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응원하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제가 정말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커리어가 대체로 다 비영리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사명, 명분 이런 것에 좀 많이 제가 좀 치우쳐져 있긴 해요. 그래서 돈 버는 궁리를 잘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돼서 맨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날라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계속 날라다니고 나는 싶거든요. 그게 좋아. 나는 근데 그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좋아. 제가 최근에 공부할 때 이제 그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내 말이. 그래서 거기에 약간 기운을 얻고 이렇게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또 일을 기획을 하면 저는 지금 미래로 가는 시대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을 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가시화하면 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맞아요. 느끼겠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이 많이 생기리라. 은영님이 되게 이렇게 잘 쓰시거든요. 뭘 써? 내가 뭘 써? 그래서 아마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음. 계속 소통을 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또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다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인문학적 얘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 되는 만큼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 되는 만큼 그냥 해보면 된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나름의 우리 고유의 컨텐츠가 되고 또 쌓이고 퍼지고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억울하고 뭐 미치겠고 진짜 뭐 왜 남편한테 맨날 화내고 그런 것에 매몰되어 사는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이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핑계만 자꾸 대고 있나? 아니면은 진짜 이럴 만한 상황인가? 헷갈리기도 한데 이것도 진실이고 저것도 진실이다. 근데 어쨌든 일단 약간 살짝만 밀어놓자. 그러고 뭘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끝없이 바닥에 부딪히고 헤딩하고 뭐 그냥 난리 났었어요. 저 난리 났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과 함께 하어밭에서 얘기를 앞으로 계속 제안들을 많이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뭐 가르칠 감도 아니고 뭐 계몽을 시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썰 풀고 그냥 누구 얘기 많이 듣고 같이 놀고 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할 건데 우리 효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시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3년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버둥대면서 기획하고 엄마들 같이 이야기 나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 취미 혹은 글을 쓰는 시간 아니면은 뭐 꽃을 만져보는 시간 아니면 커피를 내리는 시간 그런 자기만의 시간으로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 엄마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욕구를 맞아요.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자꾸 욕구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순간 당장 돈 벌러 뛰쳐나가야 되는 그 어떤 생계를 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는 조금 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과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또 그분들 나름의 삶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근데 또 나름의 또 치열함과 고민을 또 고통을 또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욕구는 다 소중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더 나아지고 하나하나가 행복해지면 또 전체가 또 행복해질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신나게 잘할 수 있는 거 살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에 조금 치우쳐서 제가 점을 좀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저 혼자서 그러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 너무 아깝다. 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랑 비슷한 여성분들 보면 너무 아까워.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되게끔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의 또 하나의 욕구죠.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 될 것임을 조금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저의 제 사업에 일단은 뭐 또 지금의 어떤 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경로의 시작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살짝 용트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포크가 떨어졌네. 자, 오늘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우리 문화기획 장효선, 우리 문화기획 장효선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감 어떠신지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은영님과 아주 좋은 시간, 일단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초대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자고요. 부동산, 주식, 돈 버는 거. 저는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 가치 있는 부분, 엄마의 스스로 욕구를 돌아보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이야기 앞으로 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미친년 널뛰듯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잘한 제안들 하어밭에서 많이 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